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돌돌이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제품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톡크렌치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톡크렌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거나 나사 너트를 조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런 깔깔이라고 하죠. 흔히 깔깔이, 자동 렌치가 있는데, 이런 자동 렌치로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죠. 이런 자동 깔깔이라는 게 딱딱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깔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런 깔깔이나 아니면 수동으로 된 수동 이런 렌치류를 이용해서 많이 쪼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이 편하고 가격이 싸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볼트를 쪼다 보면, 특히 자전거나 차량 같은데, 오토바이 같은데 보면 알루미늄으로 된 블럭이 있거든요. 그 알루미늄 블럭은 그 소재 특성상 많이 무르기 때문에 오버토크로 쪼이게 되면 이 너트가 헛도는 경우가 생겨요. 한마디로 야마가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사가 이제 뭉개져 버리면 아무래도 실린더 블럭이나 그런 값비싼 그런 부품들이 다시 너트를, 나사산을 재가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크 렌치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카센터나 이제 정비업소에서 흔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동네 카센터나 또 그런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토크 렌치를 안 쓰는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토크 렌치는 일일이 너트를 쫄 때마다 규정 토크를 내가 값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 토크 렌치를 세팅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나사가 여러 개가 있고 각 부위마다 토크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에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토크를 다 맞춰 가지고 하나씩 조으다 보면 아무래도 작업 시간이 조금 많이 낭비가 되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크 렌치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토크 렌치를 꼭 사용해야 되는 이제 부위가 있고, 그리고 토크 렌치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냥 일반 손 토크로 조을 수 있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그런 부위들은 쉽게 나사산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를 이렇게 우리가 볼트류를 조을 때 이 강철로 된 어떤 소재에다가 쇠로 된 강철로 된 이런 볼트를 조을 때는 크게 헛도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이미 이런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쉽게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알루미늄일 경우에, 알루미늄 된 엔진 헤드나 엔진 블럭 같은 경우에는 나사산이 야마가 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때 오버 토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이 토크 렌치입니다. 토크 렌치. 자, 토크 렌치는 기존의 이런 자동 렌치하고 또 틀린 게 있어요. 자, 얘는 정회전, 역회전, 회전 방향을 조정하는 이렇게 버튼이, 레버가 하나밖에 없지만, 토크 렌치는 물론 정회전, 역회전 다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품은 블루버드라고 우리나라에 많이 풀린 제품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토크 오차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한 3-4% 정도 허용 오차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제품인데, 이런 토크 렌치는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 레버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돌아갔다가 반대로 하면 또 이렇게 돌아가죠. 레버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토크를 세팅하는 부위인데, 자세히 보시면 토크라고 적혀 있고 뉴턴 미터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 친절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킬로그램 미터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크 렌치는 사용하실 때, 가령 내가 만약에 자동차 힐 너트를 조은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루미늄 힐 너트 같은 경우에는 한 12kg 정도 되거든요. 12, 13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보는 거죠. 12, 13kg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밑에 있는 레버를 돌려가지고 돌리다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보일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12. 잘 보이시나요? 조명을 좀 켤까요? 자, 10이라는 숫자가 보일 때까지 돌려서 토크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토크를 맞춘 다음에
10까지 돌려서 맞춘 다음에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내가 이제 0이 올 때까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연결해서 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우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런 토크렌치는 나사의 오버토크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요즘은 또 이제 디지털로 된 전자식 토크렌치가 또 시중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토크렌치 한 개로 다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토크렌치는 이 녀석이 이제 줄 수 있는 토크의 허용 수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토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토크렌치 사이즈가 작은 거는 이제 허용 토크가 좀 선택의 폭이 좁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0N에서 50N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이시는 이 제품은 T150 시리즈인데 허용 토크가 40N에서 한 200N까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토크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196까지 돼 있네요. 210까지 돼 있네요. 이 토크렌치는 40부터 210Nm의 토크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알루미늄 쪽에 이제 보통 엔진 실린더 헤드 같은 경우에 헤드나 그런 쪽에 보시면 생각보다 토크가 많이 크지가 않아요. 한 10N, 20N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mm 너트를 풀다 보면 그럴 때는 이 토크렌치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허용 토크 자체가 토크 범위가 40N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못 씁니다. 그러면 한 개 또 이제 작은 토크렌치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조금 토크가 작은 걸 한 개 구매를 했어요. 자, 보시면 얘는 이미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이게 8분의 3인치 짜리거든요. 좀 작죠. 그리고 허용 토크를 보면 얘는 5N부터 60N까지 쓸 수 있는 토크렌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을 이 작은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또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보통 한 10N, 20N짜리 쓸 때는 이제 이 제품을 앞으로 저도 사용해야 되는데 얘는 중국산이에요. 어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TZB60이라 적혀 있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뉴턴미터하고 킬로그램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1kg 미터가 얘가 9.8N으로 환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 정도 곱하시면 돼요. 10. 그러니까 1kg에 내가 토크를 줘야 된다. 그러면 이쪽 뉴턴미터로 하면 대략 한 10N에 맞추시고 쪼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10kg F로 줘야 된다.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몇이죠? 100이죠. 100N으로 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돌려서 이렇게 토크를 내가 맞췄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 돌릴 때 락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냥은 안 되고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크의 값을 보고 최대 맥시멈 60이고 보통 우리가 만약에 10N으로 쪼은다 그러면 숫자 10을 맞춰야 되겠죠. 10까지 보고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연결해서 조으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나사를 가지고 토크렌치로 한번 쪼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한 10N에 맞춰 놓고 이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너트를 한번 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트가 있고요. 앞에 복사를 연결했습니다. 자, 한 10N의 힘으로 조았을 때 토크렌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너트를 먼저 돌렸고 조우다가 자, 10N이 넘어갔을 때 보이시죠? 자, 10N의 힘이 가해지면 이렇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딸깍 멈춰버리죠. 자, 이게 10N의 힘인데 10N 힘도 생각보다 세게 힘을 줘야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토크렌치 세팅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좀 더 세게 줘야 된다. 얘가 최저 토크가 5N이니까 5N 메탈을 제가 맞춰볼게요.
자, 5N 메탈을 네, 5N 메탈가 있네요. 자, 최저 토크로 5N이니까 살짝만 힘을 줘도 되겠죠. 자, 5N 메탈을 돌면 진짜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딱 묻혀버려요. 더 이상 안 돌아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토크렌치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오버 토크로 조여가지고 이 내가 준비하는 어떤 그런 대상에 나사산을 보호할 수가 있고, 이제 나중에 풀 때도 좀 아무래도 좀 편리하겠죠. 자, 규정 토크가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엔진 쪽 관련해서는 이 오버 토크로 조이게 되면 나사산이 이제 뭉개져 가지고 나중에 큰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크렌치를 가급적 사용하셔가지고 정비를 하셔야만 제품을 나야 귀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크렌치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토크를 풀림을 해서 해제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뭐 스프링 같은 장력이 세팅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나서 이 장력을 안 풀어버리면 이 토크가 변해버려요. 토크 값이 초기에 세팅된 토크 값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고 나서 이 토크 렌치를 끝까지 풀어 가지고 토크를 여기 걸려있는 압을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토크 렌치의 수치가 틀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이제 저울이라든지 뭐 온도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검교정을 받게 돼 있는데, 뭐 회사에서 쓰는 공무들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제 검교정 라벨을 붙이게 돼 있죠. 검교정을 보낸 다음에 이 토크 렌치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이 검교정을 받아야만 항상 일정한 토크를, 정확한 토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이 뭐 계속 이게 검교정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또 이제 교정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뭐 10만 원 이상씩 받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한 번씩 이제 토크로 조으시고 이제 보관하실 때는 이 토크를 끝까지 풀어가지고 끝까지 해제를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하단선까지 내려오게끔 토크를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토크 값이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5N에서 60Nm까지 쓸 수 있는 이 제품은 중국 알리에서 주문할 때 $34 정도 준 것 같아요. 토크렌치가 이제 크다고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 이렇게 허용 토크가 토크 부위가 좁은 것들이 오히려 또 정밀하게 또 이제 세팅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제품이나 작은 제품이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오히려 뭐 작을수록 비싼 제품도 있고요. 그런데 꼭 뭐 토니치나 일본 제품 이런 거 안 쓰시더라도 중국산 또는 대만산 쓰시더라도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데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녀석도 토크 오차가 한 4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 됩니다. 근데 4% 정도면 크게 뭐 100에서 4%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크게 뭐 허용 공차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허용 공차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토크 렌치를 세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토크 렌치가 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도 이 토크 렌치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하려고 보면 이 토크 허용 공차가 내가 원하는 토크대에 있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 폭이 좁아요. 특히 블루버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N이나 10N부터 시작하는 제품도 꽤 있거든요. 200N까지 이 허용 범위가 넓은 제품들도 꽤 나오는데, 이 녀석은 60N부터 210N까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앞단에 작은 힘으로 줘야 되는 볼트류는 얘로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작은 걸 또 한 개 사야 되는데, 결국에는 토크 렌치가 한 2개 정도는 있으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가지 지금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뭐 고가의 토크 렌치는 과연 뭐 있으면 좋겠지만 뭐 전문가 아닌 이상은 굳이 뭐 스냅온이라든가 비싼 공구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토크 렌치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너트나 나사를 조우고 풀고 할 때, 물론 이제 좋을 때 많이 쓰시겠죠. 좋으실 때 내가 규정값 이내로 수리를 하겠다, 정비를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카센터나 이런 업체에서도 많이 쓰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임팩트 렌치로 조아버리고, 일단 빠르고 편하니까 임팩트로 조아버리고 토크 렌치 일일이 세팅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제 바쁘신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나의 값비싼 차량을 그냥 너무 감에만 의존해서 하다 보면
뭐 볼트 한두 개는 괜찮아요. 한두 개 좋은 거는 그냥 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령 뭐 헤드 커버 볼트라든가 일정하게 동일한 압력으로 여러 개를 줘야 될 때는 사람이 감각이 항상 100% 일정하지 않잖아요. 위치나 자세나 그런데 내가 당길 때, 밀 때 힘이 다 틀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균일하게 이제 아무리 인간이 오감이 뛰어나다 그래도 균일하게 조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구비해 놓으시면 자가 정비를 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이 자전거 이제 왜 육각으로 된 너트 풀고 할 때도 자전거에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자전거는 생각보다 토크가 작거든요. 거의 또 알루미늄이나 카본 자전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 많이 쓰세요. 자전거 정비하실 때는. 특히 또 오토바이 같은 거. 그때는 작은 이렇게 것들이 있으면 정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하나쯤은 이제 얼마 안 하니까 몇만 원 하기 때문에 요새 이제 가격이 많이 싸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쯤 구매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고 채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